안녕하십니까.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 코스, 건강의 법칙 시작하겠습니다. 네, 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춘곤증 때문에 이 한낮에 사무실에 앉아서요, 이렇게 꾸벅꾸벅 고개를 저는 모습도 심심찮게 볼 수가 있죠. 봄이다 보니까 흔히 춘곤증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네. 사실은 이 춘곤증이 아니라요. 주간 졸림증일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낮에 졸리는 증상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게 춘곤증과는 상관없이 계절과 또 무관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낮에 낮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다시 졸리고 그런 네. 증상들이라고 하네요. 네, 보통 사람들은 하루 평균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잠을 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필요한 수면 시간보다 잠을 적게 자게 되면요. 그런 것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빌린 돈처럼 빚으로 남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수면 빚이 쌓이게 되면 주간 졸림증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단순한 잠의 부족이라면 수면 습관을 바로잡으면 극복이 가능하지만요. 다른 질병이 원인일 경우에는 빨리 고치지 않으면 병을 키울 수가 있다고 합니다. 기면병이나 수면 무호흡증 같은 수면 장애가 졸림증을 유발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우울증이나 갑상선 기능 장애도 졸림증을 유발한다고 하니까 정확한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나른한 봄에 춘곤증이 자주 찾아온다면요. 이참에 건강 체크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박건웅 리포터. 네. 건강 비결 알아봐야죠. 네, 그럼요. 몸짱, 근육질, 식스팩 이 모든 것들이 20대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오산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분은요. 60세의 나이를 바라봄에도 불구하고 20대보다 더 멋진 최고의 몸매를 가지고 계신 분을 만나 뵙고 왔거든요.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이 시대 최고의 몸짱이 있다고 하여 찾아온 울산의 어느 한 중공업 회사. 몸짱하면 역시 이 헬스장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최근에 운동을 하기 위해 이곳을 찾은 사람들 중 과연 오늘의 주인공은 어디에 있을까요? 아유, 다들 몸이 좋으시네요. 네, 오늘 건강의 비결 주인공은 20년 동안이나 바디빌딩으로 몸을 만들고 건강을 유지해 오신 몸짱이라고 합니다. 지금 저희 앞에 이렇게 네 분의 몸짱이 계시거든요. 이 중에 주인공이 계시다고 하는데 제가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몸짱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몸짱이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아, 그래요? 어떤 증거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몸짱 후보의 탄탄한 팔 근육. 조금은 흐릿하지만 복근도 있으시고. 복근까지 공개를 해주셨는데요. 저기 어딥니까? 첫 번째 후보입니다. 거기가 두 번째 분은 제가 찾아왔는데요. 어떤 포즈, 자신 있는 포즈 보여주세요. 멋진 팔 근육 하면 역시 삼두근이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하다 싶어 다음 후보를 만나봤는데요. 자신 있는 포즈 보여주세요. 일전에 봤던 오. 후보들보다 살짝 이렇게 근육량도 더 많고요. 오랫동안 있을 수 포즈 있나요? 또한 남다른데요. 점점 커지네요. 따뜻해질 수 있는지. 하지만 또 여기서 예기치 못한 복병이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 있는 포즈 보여주세요. 우와. 이야. 이분 보디빌더의 같은데요. 자세가 흡사하네요. 어디가 많이 나왔습니까? 여기요. 여기가 이렇게 산 모양 M자 아닌가? 맞습니다. 네, 드디어 찾았습니다. 20년 동안 보디빌더를 해오신 염재구 씨. 와, 그럼 20년 동안 지금 근육을 만들어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뭐 어딜 가도 몸에는 자신이 있으시겠어요. 자신 있는 것보다도 좀 몸이 좀 좋으니까 좀 벗고 싶은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주변 분들 몸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예. 평소 보면 어떤가요? 제 롤모델입니다. 롤모델 네. 어떤가요? 예, 평소에 그 퇴근 후에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시기 때문에 근육이 아주 좋습니다. 근육이 예. 좋은 것도 알아보시네요. 예.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존경하는 마음까지. 와, 존경까지. 지금 이 세 분의 찬사를 갖고 있는 근육이 어떤 걸지 저뿐만 아니라 우리 시청자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우리 바디빌딩 하는 마음, 바디빌더 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좀 보여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거 뭐 어떻게 보여달란 말입니까? 옷을 벗으라는 말입니까? 그거죠. 예. 1년에 그래도 시합 나가면은 한 두세 번은 벗는데 오늘 또 이거 벗어야 되네요. 지켜보던 제작진은요, 구경하는 사람들의 벗겠습니다. 응원에 힘입어 멋진 몸매를 공개해 주시기로 했는데요. 우소술 벗자 탄탄한 그의 몸매가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환호성. 정면으로 돌아서자 더욱 탄탄한 염재구 씨의 몸매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몸매만 봐선 어디 감히 60을 바라보는 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보다 나이가 한참 많으신데 네. 몸매는 저를 너무나 많이 능가하시네요. 정말 20대 같으세요. 정말 운동을 그리고 또 바디빌딩이라는 거 좀 특이하잖아요. 그걸 20년 동안 어떻게 이렇게 꾸준하게 해오셨어요? 이 보디빌딩을 하게 된 동기가 있어요.
제가 이제 현대중공업을 80년도 입사를 했는데 그때는 다른 운동이 없었어요. 일요일 날 아침에 그 조기에 그 공차는 거밖에 없어요. 일요일 날 아침에. 다른 거는 그 엄두도 못 내죠. 그때 당시에는. 근데 운동을 하다가 공을 차다가 무릎을 다쳤어요. 무릎 인대가 그때 뭐 파열됐는데 고생을 많이 했죠. 1980년도 입사 당시 활동했던 조기축구회에서 무릎을 다친 후 더 이상 뛰지 못한다는 좌절감에 빠졌다가 생각해낸 대안책이 바로 보디빌더였는데요. 현재 골리앗 크레인 운전수로 근무 중인 염재구 씨. 근무를 하다가도 자나 깨나 보디빌딩 생각뿐입니다. 자극이 되겠네요. 그래요. 키는 뭐 이렇게 좀 작으면 하지만은 진짜 운동은 좋아하거든요. 근데 남들은 뭐 이렇게 뭐 시간 내가지고 하는 게 그게 아니고 그냥 일상생활 밥 먹는 것 같이. 보기만 해도 아찔한 높이에서 하루 종일 근무를 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텐데요. 그러게요. 저처럼 고소공포증 있는 분들은 정말 힘든 일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높이도 높이지만 자고로 보디빌더는 계속해서 몸을 움직여주고 근육을 키워줘야 하는데요. 하루 왼종일 앉아서 크레인을 조정하는 것도 만만찮은 일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이 높은 곳을 오르내리는 것도 다리 근육 운동에 나름 도움이 된다고 올라오실 하죠. 때 이렇게 이것도 운동 되시겠어요? 되죠. 네. 그러니까 마음가짐이 중요하거든요. 실제로 힘들다 이러면 이거 다리 운동이 되는구나. 다리 운동으로 해갖고 힘을 딱 줘가면서 올라오면은 진짜 다리 운동이 되고 그냥 힘들어갖고 억지로 올라오면은 골병이지. 그죠. 알겠습니다. 활동량이 없는 직업이다 보니 계단을 오르내리며 운동을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퇴근을 하고도 그가 몸매 관리를 위해 매일매일 빠짐없이 들르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아, 빠짐없이 들르는군요. 네. 왠지 어딘지 짐작이 가네요. 짐작이 가시죠? 예. 퇴근 후에도 어김없이 찾아온 헬스클럽장. 본격적으로 그의 운동이 시작되는데요. 이제는 하루라도 운동을 하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는 염재구 씨. 막중한 무게의 운동기구도 전혀 힘들지 않은 듯 들어올리는 그 모습에 세월이 무색하게만 느껴집니다. 저는 자꾸 초라해지는데요, 지금 스스로가. 네. 처질 듯한 허벅지며 팔뚝, 전체적인 몸매의 균형을 보고 있자니 정말 20대 남성분들 많이들 반성하실 것 같은데요. 그럼요. 아유, 저 탄탄한 근육 보시죠. 네, 우리 염재구 선수는 특히 이게 복권이 좋습니다. 매일 1시간 이상씩 이 복권을 강화를 하지 않으면은 얘가 지방이 끼기 때문에 우리 속히 말하는 밑쪽 똥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염 선수는 이 관리를 잘하시기 때문에 좀 임금왕자가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네, 이 부위가 최고 좋습니다. 이 가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슴도 우리 보통 상체가 이렇게 크기는 쉽지 않은데요. 매일 단련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 가슴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그렇죠. 내 나이에 비해서 복근이 잘 나온다고 생각되거든. 복근이요? 그래요. 네, 여러분은 지금 빨래판이 아닌 20년차 보디빌더 염재구 씨의 복근을 보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좀 더 본격적으로 복근 운동에 도움이 되는 자세를 보여주시겠다는데요. 자, 이 부위가 지금 복권 강화 운동입니다. 힘이 대단하세요. 매일 1시간씩 이 복권 운동을 하지 않으면은 특히 아랫배 쪽에 이게 지방이 낄 수밖에 없습니다. 뭐 저렇게 많이 하세요? 1시간 이상씩 이 복권 힘들어하시기도 않고. 강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매달려서 하는 운동은 이게 강배근과 가슴이 발전되는 운동입니다. 일반인은 한 번도 하기 힘든 동작을 여러 번 반복하는 모습에 정말 입이 쩍 벌어질 수밖에 안 힘드세요? 없는데요. 안 힘드세요? 키 좀 크게. 이미 더 멋진 걸 가지셨잖아요. 운동은 무엇보다 규칙적이고 꾸준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특히나 내 몸의 아름다움과 건강함을 설계하는 보디빌더들과 같이 몸매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꾸준한 운동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정말요, 이 봐도 입이 쩍 벌어지는 그런 몸이시네요. 대단하시죠? 아우. 네, 몸매 관리가 어디 운동만으로 되겠습니까? 염재구 씨의 식단 조절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집을 찾아가 봤는데요. 마침 식사 중이셨던 염재구 씨, 과연 그 메뉴들은 어떤 것들일지 한번 살펴보니까요.
잘 익은 고구마며 닭가슴살, 그리고 삶은 계란에 각종 채소들까지 모두 그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몸매를 위해 챙겨 먹는 건강식이었습니다. 남편분을 위해서 이런 음식을 챙기시는 아내분의 정성까지도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요. 쌀, 그것도 쌀도 검은 쌀. 평소에도 항상 이런 음식을 먹고요. 대회 나갈 때도 먹습니다. 조금은 특별한 남편분의 식단을 이렇게 매일 챙기는 것이 번거롭긴 하겠지만 덕분에 건강한 남편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더없이 행복하다는 아내분. 집안 한켠을 가득 채우는 수십 개의 커다란 수상 트로피들. 모두 그가 20년 동안 지켜온 노력의 결실이라고 하는데요. 예. 여기 트로피 다 있는 거 보면 제가 대회 나가서 다 따온 거거든요. 저는 한번 나가면은 꼭 트로피를 하나 따오겠다는 그런 신념으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보고 제 피와 땀이죠.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참 이게 몇 년도냐면 93년도 현대중공업에서 그랑프리 한 겁니다. 93년도에. 안 되죠. 우연찮게 시작한 운동이 이제는 염재구 씨의 삶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러한 그를 묵묵히 옆에서 지켜봐주는 가족들. 하지만 웃지 못할 일화가 하나 있었다죠. 트로피가 많은데 이거 하나 깨졌다고 화를 엄청 내셨다고 들었어요. 왜 그러셨어요? 아니 그때는 지금은 이렇게 많이 모아놔가지고 대회를 내가 꾸준히 나가 모아놨는데 그때는 트로피가 몇 개 없었어요. 그러니까 화를 냈죠. 그때 또 그 트로피가 일반 이렇게 뭐 1, 2등 이 트로피가 아니고 그랑프리 트로피예요. 그랑프리는 각 체급에 1등이 경합해갖고 그거 하나 탄 건데 그걸 깨버렸으니까 그 아들이 좀 어렸을 때니까 우리 큰아들 그때 내가 좀 성질 낸 거 조금만 참았으면 되는데 그때 순간에는 내가 너무 화를 내서 미안하다. 근데 이제 지금 아빠 뭐 트로피 이래 많은데 뭐 이제 뭐 한두 개 깨도 걱정이 없겠다. 건강하게 열심히 살면 좋겠다. 큰아들 사랑한다. 이제야 사과하시네. 네,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섭섭하게 만들 정도로 그가 보디빌딩에 가진 애착은 대단한데요. 20년 동안 꾸준히 지켜온 열정, 그가 가진 가장 큰 평소에 자산이었습니다. 아버님 운동하는 거 보면 어떠신가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죠. 네. 벌써 20년 이상이 됐는데 하루도 빠짐없이 진짜 몇 번 안 빠졌을걸요, 맞죠? 밥은 안 먹어도 운동을 하시고. 밥은 안 먹어도? 예.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되게. 자랑스럽게. 예. 본인은 하는 운동이 있나요? 그래도 많이 못해서 조금 하고 있긴 한데. 무슨 운동하노? 좀 목 운동밖에 안 하지? 숨쉬기 운동하고. 숨쉬기 운동. 팔굽혀펴기도 뭐 하고. 그래? 말랐어도 어휴 힘주지 말아봐. 생각 보기보다 마르지 않았어요. 이하도 복권 장난이 아니야. 그래서 시작된 부자의 아주 특별한 대결. 자신을 그저 어리게만 보는 아버지에게 당당히 팔씨름 도전장을 냈는데요. 몸으로 봐서는 가능할까요?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신경전이 하나, 둘, 벌써부터. 셋. 짱짱한 20대와 50대 후반의 아버지. 과연 이 네. 대결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지켜보는 가운데 조금씩 힘이 빠지는 아들의 모습에 우리 아버지 막판 스피드와 힘을 가하는데요. 자꾸 인사를 하네요. 결국 이 대결은 아버지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아드님 정말 열심히 하셨는데 말이죠. 염재구 씨의 건강관리 비결은 비단 보디빌딩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매주 아내분과 함께 스포츠 댄스도 배우며 건강한 취미 활동도 즐겼다고 하는데요. 운동이라는 거는 한꺼번에 모아서 하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그죠? 끼니 때 밥 먹는 것 같이 이렇게 꾸준하게 해야지. 맞아요. 그러니까 네 맞는 운동 찾아서 열심히 아빠처럼 해갖고 남이 이렇게 와 저 사람 몸을 떠나서 다른 거라도 이렇게 열심히 하구나 하는 거를 보여주면은 좋겠다. 흔히 보디빌더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나가며 운동을 해야 한다고 하죠. 우연으로 시작된 필연. 자신에게 꼭 맞는 운동법으로 나만의 건강 비결을 지켜가고 있는 염재구 씨. 앞으로도 멋진 그 모습 계속해서 보여주세요. 네.
이 운동으로 다져진 몸매 때문인가요? 뭐 외모나 몸으로 봤을 때는 뭐 나이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젊어 보이시고요. 요즘 뭐 젊은 사람들 중에 일명 뭐 몸짱이라고 하는 네. 소지섭, 원빈, 뭐 김상명 뭐 이렇게 어쨌든 뭐 그런 연예인들을 이렇게 비교하더라도 전혀 염재구 씨가 뒤지지 않는 그런 몸매를 가지고 계시네요. 그러게나 대단합니다. 말입니다. 저는 또 이 몸매로만 봤을 때는 딱 제 이상형인데 말인데요. 아무튼 오늘 뭐 시청률도 많이 올랐을 것 같고 아내분께서 참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남편분께서 매일 열심히 운동도 하시고요. 또 그리고 취미생활도 같이 공유한다고 하시니까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네, 스트레스를 운동과 취미생활로 함께 푸셔서 그럴까요? 두 분의 금슬이 참 좋았고요. 더욱이나 가족이 화목하기 위해서는 운동이 정말 좋은 매개체가 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제 서서히 노출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 방송을 보시고 염재구 씨의 몸을 보고 바로 또 운동에 돌입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자극은 꼭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다음 주에는요, 염재구 씨가 아주 특별한 맛, 홍어 요리를 또 소개해 주신다니까 여러분들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의 법칙 오늘의 주제, 아기 낳기 대작전 나님.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지속했는데도 불구하고 1년 내에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를 뜻하는 나님.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부부 7쌍 중 1쌍이 나님입니다. 가산의 여왕이라 불리는 개그우먼 김지선 씨도 결혼 초 난임으로 고생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듯 시험관 시술 건수 또한 매년 2만 5천 건 이상 이루어질 정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난임 직장 여성 3명 중 1명은 사회활동을 중단하고요. 또 난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우울이 심각하다고 답한 사람도 96%에 육박합니다. 하지만 다른 질병과 마찬가지로 난임이나 불임도 스트레스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난임 부부들은 대인배가 되라고 합니다. 난임 시술이나 치료도 중요하지만 아이가 오는데 최적의 몸과 마음을 만들란 거죠. 밝혀지지 않은 요인까지 원인이 아주 다양한 난임. 하지만 난임 중 진짜 난임은 10%에 불과하고 나머지 90%는 적절한 치료와 노력을 통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난임 부부들의 희망 찾기, 박준혁 산부인과 전문의로부터 들어봅니다. 네, 이번 순서는 생생클리닉 시간입니다. 이 최근요, 남녀 모두 결혼 연령이 높아지고 또 여성의 경우에는 초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난임 역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네, 이 밝혀지지 않은 원인까지 아주 다양한 만큼 평소에 적절한 몸 관리와 함께 또 원인에 따른 신속한 치료가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오늘 박준혁 산부인과 전문의 모시고 이 난임에 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 주변의 얘기를 들어봐도요, 네. 아기를 기다리는데 쉽게 오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일단 네네. 난임이라는 게 조금 생소해요. 난임이란 게 뭔지 또 난임 부분들은 얼마나 많은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일반적으로 난임 또는 불임이라고 쓰게 되는데요. 대개는 두 개를 혼재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불임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전혀 불가능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에 비해서 난임이라 그러면 어렵다는 얘기겠죠. 예. 이게 실제적으로 무증작증이라든지 질환으로 인해서 자궁이나 난수를 적출한 경우가 아니라면 확실한 불임은 없죠. 단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예. 하지만 가능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난임이라는 말을 요즘 사용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난임 부부들은 얼마나 많은가요? 되게 현재 가임기에 있는 젊은 부부 같은 경우에 되게 정상 월경 중에서 20% 정도가 임신이 됩니다. 하지만 1년 안에 되게 한 80에서 85% 정도는 임신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지 않는 10에서 15% 정도는 저희들이 불임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을 방문하는 그 불임으로 방문하는 산모들 보면은 10쌍의 부부 중에서 한두 쌍이 불임으로 방문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요즘 이렇게 난임 부부들이 많아진 특별한 이유라도 있을까요? 임신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여성의 나이입니다. 신체의 다른 기관과는 달리 여성의 생식 기관은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에 그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평균 폐경 연령이 50대라면 생식 능력은 20대 초반에 최고를 이루게 되겠죠. 그래서 특히 35세 이후에는 생식 능력이 급격하게
감소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여성의 나이가 난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그 20에서 24세에 결혼한 여성 중에서 6%만이 자연을 갖지 못한다면 약 35세, 39세 여성이라 그런 경우에는 약 30% 정도가 이 난임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나이가 들수록 자궁이라든지 그 난소의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인데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결혼 연령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서 이 만원에 대한 난임에 대해서도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부부가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경우에도 임신이 쉽게 되지 않는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물론 뭐 원인이 다양하겠지만 주로 어떤 원인으로 그런 겁니까? 난임의 원인 중에서 남성의 원인이 한 30-40% 정도, 그리고 그 여성의 원인이 한 40-50%를 차지합니다. 예. 그리고 남성, 여성 모두가 원인인 경우가 한 10% 정도지만 아예 원인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한 10%는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먼저 여성 난임의 원인으로는 그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한 배란 장애, 그리고 자궁의 장애, 그리고 난간의 기능 장애, 뿐만 아니라 그 수중란의 착상 장애 등의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역시나 생각했던 대로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특히나 그 흔한 원인이 또 따로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불임의 원인 중에는 심각한 이상보다는 배란 장애가 원인이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배란 장애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난소 안에 성장 난포가 너무 많아서 그 중에서 필요한 난포가 자라지를 못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비만한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다모증, 당뇨병 등을 동반한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월경이 불규칙한 경우가 많습니다. 월경이 불규칙하다 보니까는 배란 자체가 불규칙해져서 임신 자체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실제적으로 체중을 감량한다거나 약물 치료 또는 주사 치료에 의해서 치료가 가능합니다. 네. 또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난임과 불임의 원인 중에는 심각한 이상보다는 배란 장애가 원인이 될 수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는데요. 병원을 찾았다가 우연히 배란 장애 진단을 받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시작해 또 좋은 결과를 얻으신 환자분이 있다고 해서 만나 뵙고 왔습니다. 환자 이야기 들어보시죠. 점차 결혼 시기가 늦어지고 초산 연령 또한 높아지면서 임신이 잘 되지 않아 병원을 찾는 환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올해 28세의 이 여성도 난임 부부였습니다. 요즘 결혼 연령에 비하면 나이도 많지 않아 큰 걱정을 하지 않았는데 막상 임신이 되지 않자 많이 초조해졌다는데요. 처음에는 그냥 자연 임신이 곧바로 될 줄 알았는데 해가 바뀌면서 혹시나 하는 건강이 걱정이 돼서 남편하고 같이 한번 검사 받아보자는 의미에서 한번 왔었습니다.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1년간 했는데도 임신이 되지 않는 것을 난임이라고 합니다. 생리가 굉장히 불규칙적이어가지고 뭐 되게 간격이 길 때도 있고 짧을 때도 있었고 그게 특별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은 안 했었는데 막상 결혼하고 나니까 그것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난임의 경우 여자 혼자만의 원인이 아니라 남성이 원인인 경우도 적지 않아 남편과 함께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생리 2, 3일째 오셔가지고요. 기초적인 검사 중에서 혈액 검사, 소변 검사를 포함한 검사를 하게 될 것 같고요. 나팔관과 자궁이 제대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상태인지 난관 촬영 수량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분은 처음에 오셨을 적에 초음파 상에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확인됐던 환자분입니다. 임신을 원할 경우에 배란 유도를 시작하는 게 저희들의 기본 원칙입니다. 배란 유도에는 클로미페라는 약물을 이용한 배란 유도하고 HMG라고 하는 배란 유도가 있습니다. 이분은 두 가지 방법을 혼합해서 사용했던 경우이고요. 빨리 원인을 찾고 치료를 시작한 덕분에 다행히 최근 임신에 성공했습니다. 치료 기간 6주 만에 임신에 성공해 현재 임신 7주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인스턴트나 좀 몸에 해로울 것 같은 음식은 많이 자제하려고 했었고요. 그리고 꼬박꼬박 운동하려고 뭐 간단하게 뭐 걷기라던가 그 정도는 했었어요. 네.
배란 유도를 해서 임신이 된 탓에 다태아 임신, 그러니까 쌍둥이를 가졌다고 하는데요. 겹경사이긴 하지만 조산할 수 있는 원인이기도 해 만사까지는 특히 조심을 해야 한다는군요. 출산한 이후에도 다낭성 난소증후군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다낭성 난소증후군이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칼로리 음식을 좀 피하시고 평소 생활을 갖다가 잘 하시는 게 그 불임 극복의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네, 요즘 난임 환자들이 많긴 하지만 화면을 통해서 보셨듯이 빠른 시기에 적절한 치료와 또 노력을 기울이신다면 충분히 임신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네, 난임 환자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앞서 나이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해드렸지만 한 번의 월경 중이라도 그냥 그때 보내지 않게 노력을 계속 하셔야 될 거고요. 또 다른 한편 언젠가는 나도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네, 사실 전통적으로 흔히 그 난임의 원인을 여성들에게 찾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요즘 이렇게 찾아보면 남성들의 원인도 많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어떻습니까? 남성의 불임 원인이라 그러면 정자 생성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만들어진 정자가 이동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이게 정관 폐쇄가 되는 경우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다음 기타 발기장애라든지 사정장애 등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실제적으로 정자가 전혀 없는 무정자증을 제외하고는 남성 불임은 대부분 치료가 가능합니다. 아하. 예. 그리고 여성들의 경우에는 심한 생리통이나 또 생리불순이 있을 경우에 이것도 방치해두면은 난임으로 이어질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뭐 사실인가요? 그렇죠. 생리통과 그 생리불순의 경우가 그 원인이 사실 그 자궁 내막증이라든지 그 다낭성 난소증후군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네. 이를 방치할 경우에는 굉장히 좀 심각한 불임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것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네, 아기를 기다리다 보면 절박한 마음에 이런저런 방법들을 다 동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뭐 이런 걸 먹으면 잘 된다거나 하는 이런 약이나 음식 같은 것도 많을 것 같아요. 임신에 도움이 될 만한 음식 같은 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특별히 어떤 게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되게 엽산 복용을 권하기는 하시지만 되게 난임 자체에 직접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비형아 출산율을 떨어뜨리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여성분들이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그 과도한 비만이 불임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알려진 통계는 아직 없습니다만은 외국 통계를 보다 보면 1차성 불임 환자에서 약 6% 정도가 비만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실제 비만으로 인한 불임 환자가는 사실 이것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비만이 이 난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좀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네. 이런 경우에는 어떤 특별한 치료가 필요한 건가요? 실제적으로 내원한 환자들 중에는 보면은 예. 100kg 정도 넘을 정도의 비만 환자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비만으로 이렇게 임신 잘 되지 않을 경우에 네. 사실 그 비만 관리만 잘 하신다 하시더라도 약 70% 정도가 충분히 임신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비만 자체가 그 자체만으로도 불임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만약에 이 난임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검사를 따로 받아볼 수가 있을까요? 사실 남편의 검사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간단한 편이지요. 예. 그런데 비해서 여성의 경우에는 생리 그 기간에 따라서 검사 시기가 조절돼야 되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그 처음 내원하실 당시에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어떤 혈액 검사라든지 소변 검사를 포함한 피부 검사를 시행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생리 2, 3일째 검사하게 되는 호르몬 검사, 그다음에 난소와 자궁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초음파 검사 등이 필요하게 될 거고요. 사실 임신은 어느 한 사람만의 문제가 사실 아닙니다. 그 불임 검사의 경우는 부부가 함께 받으셔야 됩니다. 부부가 함께 하셔야 이 불임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예. 같이 검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만약에 난임 진단을 받았다면 어떤 치료를 하는지 이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배란 장애가 원인인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배란을 유도하는 치료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연 임신 힘든 경우에 되게 적극적인 방법으로는 인공수정이 있을 수 있고요. 심관아기 시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관아기라 그러면 배란 인공수정이 힘들 경우에 시작하게 되겠지만 네. 인공수정 같은 경우에는
여성의 배란기에 남편의 정형을 받아서 이렇게 특수 처리를 한 다음에 좋은 정자만을 골라가지고요. 그리고 가느다란 간을 통해서 자궁 내에 주입하게 되는 시술을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그 양쪽 나팔관이 막혀 있지 않다는 그런 상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나팔관이 힘들 경우에는 시험관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인공 수정은 또 결과가 좀 좋은 편인가요? 어떻습니까? 시술당 대개 임신율이 대개 10에서 15% 정도 보고되고 있어요. 네. 근데 반복 시술하게 되면 누적 임신율은 증가합니다. 과배란 유도 인공 수정의 경우에는 20% 정도 예. 임신 성공률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보통 3에서 6회 정도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나이, 불임의 원인, 불임 기간에 따라서 그 성적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시험관 아기의 경우 시술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떤 경우에 시험관 아기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난관 얘기인데요. 지금 나팔관이 막혔을 때 또는 기능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그다음에 그 정자의 수중 능력이 떨어질 경우에 시험관 아기를 시행해 볼 수가 있죠. 배란된 난자를 채취한 다음에 그 체외에서 정자하고 이렇게 수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정된 배아를 한 이틀에서 5일 정도 되게 배양을 한 다음에 그 배아를 자궁 내에 이식하게 됩니다. 이식을 하게 되면 되게 한 10일에서 12일 정도 지나시면 임신 여부를 갖다가 혈액 검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경우에는 과배란 유도에서 하는 과정에 생기는 과자극 증후군이라는 게 생길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배아 이식 이후에도 착상을 안정을 위해서 항체 호르몬 주사를 맞추는 등 그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네, 이 난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결혼 전부터 건강한 식생활과 또 몸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자연 임신 확률을 높이기 위한 어떤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우선 흡연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여성 난임 환자의 약 0.8%가 심한 흡연자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흡연율은 더 높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흡연은 정자 운동을 감소시키고 정자 기형을 유발하는 등 남성 불임에도 심각한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남녀 할 것 없이 불임 예방을 위해서는 담배를 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임질 등의 질 감염이라든지 골반염이 생기는 경우 나팔관 등 생殖기관에 영향을 줘서 불임의 원인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성생활에 있어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밖에 여성의 월경 리듬이라든지 배란 기능은 그 스트레스의 영향을 받기 쉽기 때문에 지나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시 부부가 함께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박준영 산부인과 전문의 모시고요. 난임에 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시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건강의 법칙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요, 입맛을 잃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는 향긋한 봄나물이 또 제격이라고 하네요. 네, 그중에서도요, 이 쌉싸름한 이 쓴바귀 무침이 아주 입맛 돌아오는 데는 제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맛의 진화론에 따르면 이 쓴맛은 독이 들어있다는 어떤 경고기 때문에 모든 동물들은 이 쓴맛을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만이 그 쓴맛을 즐기는 유일한 존재라고 하죠. 네, 커피나 차, 술 등의 우리가 즐겨 마시는 기호식품이 쓴 것만 봐도 알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그 쓴맛을 처음부터 즐긴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몇 번 먹다 보면 이 쓴맛의 부정적인 느낌이 극복이 되면서 그 맛에 길들이게 되는 거죠. 이 쓴맛에 대한 본능적인 거부 반응에도 불구하고 학습을 통해서 이 쓴맛을 즐기게 된다는 얘기가 될 텐데요. 굳이 이 입맛뿐만 아니라 인생의 쓴맛 역시 좀 이렇게 학습을 하다 보면 좀 이제 즐기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싶네요. 자, 건강음식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또 즐거운 건강 소식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삼양제넥스에서 올리고당 교환권을, 티스테이션 옥동점에서 휠 얼라이어먼트 상품권을, 젠뷰티 자수정 건강에서 테라피 상품권을 드립니다.